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명절에 전화 한 통 받을 사람도 없고, 생일에 축하 메시지 보낼 친구도 없고, 답답한 마음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 일은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혼자일 줄 몰랐는데, 어느새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들은 다 가족뿐이고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그 허전함. 매일 아침 눈 뜨면 오늘 누구랑 이야기할까, 누구한테 전화할까 생각하지만 딱히 떠오르는 이름이 없어서 그냥 하루를 보내는 그 쓸쓸함.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70평생 살아오면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고민입니다. 오늘 24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한 말씀을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실천법은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 72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순자 할머니 가명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분 말씀이 젊었을 때는 친구가 정말 많았대요. 동창 모임도 나가고 교회 친구들도 만나고 시장에서 아는 사람 마주치면 차 한 잔씩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 둘씩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답니다. 누구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못 나오고, 누구는 자식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고, 또 누구는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10년이 지나니까 연락할 사람이 아무도 안 남았대요. 처음엔 먼저 연락해 볼까 했대요. 그런데 막상 전화기를 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바쁜데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나만 외로운 거 아닐까? 그래서 그냥 전화를 내려놓으셨대요. 그렇게 또 3년이 흘렀답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도 없어요. 명절에도 조용하고 생일에도 조용하고 그냥 매일이 조용하답니다. 가장 힘든 건 이거래요.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친구들이랑 모여서 재미있게 사는 것 같다는 생각. 그게 제일 서럽다고 하셨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보다 더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박철수 할아버지 역시 가명입니다. 이분은 좀 다른 경우예요. 이분은 평생 일만 하셨대요. 대기업에서 35년 다니셨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회사 동료들이 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직장 동료였던 거예요. 퇴직하고 6개월쯤 지나니까 아무도 연락 안 하더래요. 젊었을 때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친구 만날 시간이 없었고 주말엔 가족이랑 시간 보내느라 바빠서 친구 사귈 여유가 없었대요. 나중에 은퇴하면 친구 사귀지 뭐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어떻게 친구를 사귀는지 방법을 모르겠더래요. 처음엔 경로당도 가보고 복지관도 가보고 등산 모임도 나가봤대요. 그런데 이미 형성된 그룹에 끼어들기가 너무 어렵더래요. 다들 오래된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일 외로울 때가 언제냐면 저녁 먹고 산책할 때래요. 공원에 가면 할아버지들 3, 3, 5 모여서 장기도 두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냥 혼자 한 바퀴 돌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쓸쓸하다고 하셨어요. 이쯤 되니 정말 답답하시죠? 걱정 마세요. 잠시 후에 디오게네스의 해답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주도에 사시는 75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또 다른 이유로 친구가 없으셨어요. 평생 착하게만 사셨대요. 싫은 소리 못하고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손해보면서도 참고 살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관계는 친구가 아니더래요. 필요할 때만 찾고 힘들 때는 안 보이고 진짜 친구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사람 만나는 게 무섭대요. 또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또 상처받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셨대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귀 기울여 주세요. 디오게네스가 한 말 중에서
오늘 여러분께 꼭 필요한 말씀 3가지를 순서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럼 나보고 평생 혼자 살라는 거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 그렇구나 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디오게네스가 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친구가 되는 것이 먼저다. 자신과의 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잠깐만요. 이 말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보고 혼자 살라는 거야? 친구 포기하라는 거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기 전에 내가 나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고, 혼자 밥 먹을 때도 쓸쓸하지 않고, 혼자 산책할 때도 괜찮은 그런 상태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내가 나 자신과 불편하면 다른 사람과도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계속 상대에게 의지하고 상대가 나를 채워주길 바라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무거워지고 부담스러워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하세요. 친구 없어서 외롭다가 막상 누군가를 만나면 또 불편하고 피곤하고 그게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정리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말씀 들어보세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디오게네스가 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친구가 100명 있어도 진심 없으면 무엇하라. 친구가 1명이어도 진심이면 그것으로 족하다. 진정한 친구의 가치를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진심이라는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진심이라는 건 자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매일 전화하고 그런 게 진심은 아니에요. 진정한 진심이라는 건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상대가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게 해주고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의지가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 친구는 1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아니, 1명도 많은 거예요. 명절 때 연락할 사람 100명 있어도 진짜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차라리 1년에 한 번 만나도 진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훨씬 낫습니다. 디오게네스는 평생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통 속에서 혼자 살았거든요. 그런데 행복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단단했고 가끔 만나는 몇 명의 진심 어린 사람들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남았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디오게네스가 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생긴다. 진정한 외로움의 의미를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 듣고 눈물 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이 대목에서 뭉클했거든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외롭다고 하세요. 친구 없어서 외롭고 혼자라서 외롭고. 그런데 정말 외로운 이유는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때는 누군가의 엄마로 살고 누군가의 아내로 살고 누군가의 직원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작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된 거예요. 아이들 다 키우고 남편도 은퇴하고 이제 나만의 시간이 생겼는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찾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내가 덜 외로울 것 같아서. 그런데 친구가 생겨도 여전히 외로운 이유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디오게네스는 말했어요.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없어서 생긴다고. 나를 찾으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3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특히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만의 시간 의식 만들기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딱 30분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든 산책을 하든 책을 읽든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따뜻한 차 한 잔 타서 베란다에 앉아서 15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랑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실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점점 나 자신이 편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고 오히려 편하고 좋아지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실제로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커피 마시면서 이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삶이 달라졌대요. 친구는 여전히 없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 좋은 관계 한 개 만들기입니다. 무작정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경로당 가서 억지로 끼어들려고 하지 마시고 등산 모임 가서 애써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딱 한 명, 편한 사람 한 명만 만드세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가서 수업 하나 들으세요. 서예든 노래든 요가든 뭐든 좋아요. 거기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그냥 가볍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이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수업 끝나고 수고하셨어요 하고 헤어지세요. 그게 다예요.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매주 만나면 인사하고 가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가벼운 대화 나누고. 그렇게 3개월쯤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수업 끝나고 차 한잔 할까요? 하는 순간이 와요. 그게 바로 질 좋은 관계의 시작이에요. 억지로 만든 관계는 오래 못 가요.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계가 진짜예요. 실제로 한 할아버지는 서예 수업에서 만난 분이랑 지금 2년째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신대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가끔 같이 전시회 보러 가고. 그런데 그 한 명이 있으니까 삶이 전혀 외롭지 않대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준비되셨죠? 세 번째, 자기 대화 기록하기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노트 한 권 펴놓고 오늘 있었던 일 3가지만 적으세요. 긴 글 아니에요. 짧게 한 줄씩만요. 오늘 산책하면서 진달래 봤다. 점심에 김치찌개 먹었는데 맛있었다. 저녁에 손주한테 전화 왔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밑에 딱 한 문장만 더 적으세요. 오늘 나는 괜찮았다. 이렇게요. 이게 뭐냐면 나랑 대화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친구한테 오늘 있었던 일 이야기하듯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달만 해보세요. 정말 달라지실 거예요. 친구 없어도 괜찮다는 걸,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는 걸, 나 자신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노트 보면서 지난 한 달 돌아보면 내 삶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친구 100명 있어도 불행할 수 있고 친구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보신 분이 계세요. 이분 이야기 들으시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으실 거예요. 70세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가명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분도 친구가 한 명도 없으셨어요. 65세에 남편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다들 해외에 살고 그렇게 5년을 혼자 사셨대요. 매일이 외롭고 쓸쓸했대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또 누구한테 전화해 볼까 생각하지만 전화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하루를 보냈대요. 그런데 디오게네스의 말을 듣고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실천법을 시작했대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베란다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바깥을 보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어색했대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그 30분이 하루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이 되었대요. 그리고 2개월쯤 지나서 복지관 서예 수업에 등록했대요. 거기서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한테 인사했고 석 달 동안 수업 시간에만 가볍게 대화하다가 어느 날 같이 차 마시게 되었대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대요. 그런데 딱 6개월 만에 변화가 왔답니다.
지금은 그 서예 수업 친구랑 2주에 한 번씩 만나신대요. 특별한 거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가끔 전시회 보러 가고 그리고 매일 아침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매일 밤 일기를 쓰신대요. 친구가 많이 생긴 건 아니에요. 딱 한 명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외롭지 않대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좋고 나 자신과 편해졌고 가끔 만나는 그 한 명의 친구로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래요. 예전엔 친구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친구 없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알게 되었대요.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고 고독은 혼자여도 괜찮을 때래요. 이분이 하신 말씀 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친구를 찾기 전에 나 자신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걸요. 그게 먼저였어요. 자, 15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없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친구가 없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요. 친구가 100명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친구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질이고 더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디오게네스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친구가 거의 없었지만 한 번도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였으니까. 여러분, 친구가 없어서 외로우신가요? 괜찮아요.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나 자신과 친구가 되어 보세요. 매일 아침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질 좋은 관계 딱 한 개만 만들어 보세요. 친구는 많을 필요 없어요. 진심 어린 한 명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 한 명을 찾기 전에 먼저 나 자신과 편해지세요. 그럼 친구가 생기든 안 생기든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니까요.